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해설해드릴 이야기는요. 단순한 지도를 보거나 산을 오를 때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지역 설화입니다. 이게 그냥 흔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진짜 비극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돌덩이에 새겨진 뭐랄까 한편의 로맨스 소설 같은 이야기거든요. 농바위 전설 바로 들어가 보시죠. 일단 눈앞에 펼쳐진 풍경부터 한번 볼까요? 햇살이 쫙 비치는 평화로운 숲속에 엄청나게 큰 바위 두 개가 딱 버티고 있죠. 겉으로 보면 그냥 흔하디 흔한 고요한 산속 풍경이잖아요. 그런데 오늘 다룰 이 기록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와, 이 무심한 돌덩어리들에 무려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가슴 시린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. 그냥 지나치기 딱 좋은 이 자연물 속에 도대체 어떤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걸까요? 여기서 가만히 보다 보면 묘한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. 가만, 이 두 바위 어딘가 모르게 서로를 향해서 막 애타게 손을 뻗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? 저 두 바위 사이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저 뚜렷한 틈, 저 간격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. 물론 자연적으로 깎여나간 풍화작용의 결과이겠지만 사실 이 틈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그 비극적인 미스터리의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. 누군가 억지로 떼어넣은 것 같은 저 애달픈 간격,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. 1장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입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. 바로 이 두 주인공의 그야말로 압도적인 신분 차이입니다. 한 명은 연일 대감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젊고 신분 낮은 머슴 강이고요. 또 다른 한 명은 경주에 뼈대 있는 양반가 출신의 부유한 규수 유나 씨입니다. 여러분, 조선시대잖아요. 이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러니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장벽이 있었던 거죠. 완벽한 평행선, 말 한마디 섞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그런 사이였단 말입니다. 그런데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법이나 제도로 너네 좋아하지 마 한다고 그게 맘대로 되나요? 안 되죠. 이 둘은 옥녀봉하고 사라제 고개를 넘나들면서 아슬아슬하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갑니다. 강희는 저 뗄나무 좀 구해오겠습니다 핑계를 대고 유나 씨는 산나물 좀 캐올게요 이러면서 산에 오른 거예요. 그렇게 아무도 없는 산길에서 수다도 떨고 마음도 나누고 자신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저 산속 깊은 곳뿐이었거든요. 저 산이 두 사람에게 허락된 유일하고도 소중한 세상이었던 거죠. 2장 달빛 아래의 약속입니다. 그렇게 평화롭고 애틋했던 낮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.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온 거죠. 그때 유나 씨가 이렇게 묻습니다. 내 해가 뜨면 우린 어찌 될까요? 자,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이 짧은 한마디에 담긴 그 엄청난 감정의 무게예요. 이게 그냥 내일 날씨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날이 밝고 산을 내려가면 다시 그 지독한 양반과 천민의 현실로 돌아가서 생이별을 해야 한다는 그 처절한 현실을 마주한 아주 절망적인 찬식이었던 겁니다. 그 떨리는 목소리에 강혜가 아씨의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. 내일 죽더라도 좋습니다. 오늘 이 달빛 아래 아씨와 함께라면요. 와, 이 확고한 대답 들리시나요?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이 엄청난 헌신.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각자의 억압된 삶으로 그 산 밑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살을 에이는 듯한 차가운 산바람을 서로의 온기로 버티기로 결심합니다. 단 하룻밤만이라도 그 지긋지긋한 사회적 굴레를 다 던져버리고 온전한 연인으로 남겠다는 정말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을 해버린 거죠. 자, 그럼 이들의 마지막 24시간이 어떻게 비극으로 치닫는지 흐름을 한번 쭉 볼까요? 오후에 뗄나무랑 나물 캐면서 만났죠. 그러다 해가 지는 황혼 무렵 헤어지기 싫어서 엄청 망설입니다. 그리고 밤이 되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달빛에 의지한 채 서로 껴안고 약속을 나누며 감정이 최고조에 달하죠. 마침내 차가운 새벽이 밝아옵니다. 짙은 산안개가 쫙 깔린 그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이 연인은 서로를 꽉 껴안은 채 깊고 영원한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. 3장 영원에 갇힌 연인들. 다음 날 아침 동네가 완전 발칵 뒤집혔겠죠? 양가 사람들이 온 산을 샅샅이 뒤지며 수색에 나섰습니다.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건 쓰러져 잠든 두 남녀가 아니었어요. 바로 그 자리에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꽉 끌어안고 있는 형상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던 겁니다. 살아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간절한 사랑이
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두 사람을 영원한 돌로 만들어버린 거죠. 그 무자비한 신분제라는 벽마저 스스로 부숴버리고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단단한 바위로 결합해버린 겁니다. 참 기이하면서도 가슴 시린 순간이죠. 사장, 왜 농바위라고 불릴까요? 자, 이제 이 슬픈 옛날 이야기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. 애초에 하나로 단단하게 얽혀있던 그 연인바위가 세월이 흐르잖아요? 수백 년 동안 매서운 비바람 맞고 풍화작용을 겪으면서 결국 명확하게 두 개의 커다란 돌로 쩍 갈라지고 맙니다. 이 갈라진 틈이 세월의 흔적을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데요.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 떼어놓을 것 같았던 그 굳건한 포옹도 끝없이 흐르는 대자연의 시간 앞에서는 조금씩 깎이고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뭔가 좀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뼈아픈 아이러니가 하나 나옵니다. 원래 연인바위라고 불리던 이 돌이 세월에 깎여 두 갈래로 갈라졌잖아요.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덩그러니 남은 모양 꼭 신부들이 시집 갈 때 가져가는 전통 혼수품인 장롱, 그러니까 놈을 닮았네 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농바위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붙게 된 거죠. 살아서는 결코 부부가 될 수 없어서 단 하나의 혼수품조차 나눌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죽고 나서 수백 년이 흘러서야 혼수품을 닮은 바위로 불리며 기억되다니 정말 너무 애석한 운명 아닌가요? 대자연이 만든 평범한 지형지물이 인간의 이렇게 절절한 역사를 섬세하게 품고 심지어 이름까지 바꿔가며 그 감정을 보존해왔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자연이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걷고 지나치는 평범한 풍경 속에는 과연 또 어떤 보이지 않는 끈질긴 사랑 이야기가 숨죽여 깃들어 있을까요? 다음번에 산책하실 때는 주변에 있는 돌 하나, 나무 한 그루가 들려주는 침묵의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자, 지금까지 흥미로운 농바위 전설 해설이었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